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공동 제작, 자연인 부재, 토지 투기, 골프장 콘서트입니다. 먼저 공동 제작이라는 단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죠? 네, 3월 28일 방송된 MBC 네트워크 특선 친애하는 나의 도시 관련 키워드인데요. 친애하는 나의 도시는 광주 여수 MBC 그리고 MBC 경남이 공동 제작한 작품입니다. 광주와 순천과 진주의 청년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날 방송된 일부 광주편에서는 민주항쟁의 아픔이 깃든 장소들과 함께 지역의 정서가 담긴 공간들의 일상을 들여다봤습니다. 광주 하면은 아무래도 처음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전 숫자. 아, 숫자. 광주 5.18. 그렇죠. 아무래도. 만약에 제가 지인이 온다면 광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주제지만 어떻게 여행을 하라고 말을 해줘야 될지. 딱딱하지 않게 좀 일상생활 속에서 5.18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광주를 여행으로 온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변영주 감독님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광주의 최고은, 순천의 신수진, 진주의 김기종이 반한 공간과 사람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아무쪼록 광주스러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실은 5시 18분에 가보라는 거의 의미를 몰랐어요. 왜지? 갔더니 시계탑에서 5시 18분에 갑자기 종이 울리며 인물이 아닌 진곡 멜로디가 나오는 순간 놀랐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마음이 무거웠었어요. 무거운데 갑자기 즐거워질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공간에서 결국 오늘을 살고 계신 어떤 분들의 일상을 보는 순간 되게 즐거워지더라고요. 그 무거웠던 역사가 오늘을 만든 거구나. 그게 목적 아니었을까요? 누구든 신나게 보드를 타고 놀 수 있는 자유를 위해서 희생한 어르신들. 분명히 왔었겠죠. 그 전에 저는 온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을 같지 않았어요. 누군지조차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그 여행 디자이너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해요. 친애하는 나의 도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방송이었는데요. 방송 본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잘 봤습니다. 기획도 좋았고 광주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가보고 싶어지네요. 지방에 대해 뻔하지 않게 또 세련되게 표현한 이야기 재밌고 즐겁게 봤습니다. 이 다큐 진짜 깔끔하다. 군더더기 없이 광주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네. 새청년의 의미 있는 시도가 지방 경제의 활성화와 문화와 전통 예술의 명맥이 유지되는 작은 발걸음이 되었으면 흥미로운 시선으로 광주를 조명한 기획에 긍정적인 평과 함께 이 같은 시도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친애하는 나의 도시의 담당 PD는 누군가가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는 일상의 장소로서 지역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의원들은 이 같은 기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런 그러니까 지역 기반의 프로그램을 보게 될 때는 지역색을 강조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지역색이 많은 경우가 전통 문화라는 데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그 비슷한 주제가 반복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국지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 다큐멘터리는 그래도 더 넓은 대중에게 호소하겠다. 약간 이러한 그 의도를 가지고 지역의 매력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한 흥미로운 다큐멘터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주주의 성지, 5.18을 중심으로 광주를 표현하되 거기에 더해서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청년 문화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합쳐서 보여주고 그것을 세련된 음악과 촬영 방식으로 보여준 점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흥미롭게 이 광주라는 도시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요. 다만 약간 아쉽게 여겼던 것은 여행자에게 어필하는 도시의 면모와 거주민
표현하기 중요한 도시의 면모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주민 중심의 관점은 조금 상략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은 저는 여행 프로그램으로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요즘 여행 예능의 틀로 봤을 때 이 작품이 지역성이라는 어떤 고민과 함께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가,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청년들이 함께 어떤 공통의 고민을 가지고 만나서 이야기를 함께 꾸며가잖아요. 지역이라는 이야기를 담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잖아요. 낙후돼 있다. 경제적으로 조금 뭐 가면은 그런 연출 자체가 굉장히 시도가 새로웠다라는 생각이 들고, 광주편에서 변영주 감독이 게스트 초대자로 이제 참여를 하는데 서로 이렇게 병행 편집을 하듯이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좀 시차가 있는 이야기지만 마치 연결된 이야기처럼 이렇게 연출을 했더라고요. 그런 게 사실 우리가 각 지역에 갖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거리감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감을 많이 좁히는 그런 효과를 낳으면서 이 여정에 좀 더 이렇게 깊이 공감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여러모로 뭐 일상을 재발견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 정말 청년들이 많이 남고 그러면서 이제 그 청년들이 많이 유입됐을 때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사실 그들이 좋아하는 문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문화라는 것에 좀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광주편 같은 경우는 청년 셰프들의 때로는 요리 같은 것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굉장히 자생적인 어떤 자기들만의 독특한 로컬 문화를 만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이제 여기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면에서 이 세 지역 방송국의 젊은 PD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봅니다. 골프장 콘서트인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죠? 지난 3월 28일 방송된 쓰리박 두 번째 심장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선 박찬호 선수와 연예계 골프 최강자로 소문난 임창정 씨의 골프 대결이 전파를 탔는데요. 더 봤어야 되네? 나이스. 임창정 씨는 치열한 접전 끝에 패했지만 프로테스트를 앞둔 박찬호 선수를 위해 무반주 골프장 콘서트를 펼치며 응원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럴지도 몰라 그거야. 이거였어. 널 만나기 위해 너도 나처럼 기다렸다고 혼자이면 언제나 끝도 없는 그리움이 밀려와 무엇 하나 시작할 수 없던 날들 내 곁에 머물러 주렴 내가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땡큐 이 노래였어요. 위원들은 쓰리박 이번 편 어떻게 보셨어요? 박찬호 씨 거는 유독 좀 승부에 초점이 좀 맞춰지는 것 같아요. 골프를 저처럼 안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게 퍼팅이 들어가야 되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인데 그게 그렇게 긴장감 있게 저는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미를 좀 느끼기 쉽지 않았다. 차라리 박찬호 씨가 뭐 부족한 부분을 미션을 정한다든지 목표를 세워놓고 거리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뭐 이 숏게임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든다든지 약간 골프를 모르는 사람도 좀 단기적인 목표 안에서 함께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좀 목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래저래 좀 아쉬웠습니다. 저도 그 유독 박찬호 씨 편은 게스트 활용이 되게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연예인 게스트와의 대결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둘의 어떤 유대관계가 없다 보니까 대결을 어떤 예능적인 장치로 그냥 이렇게 만들려는
그런 연출이 보였는데 그럴수록 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전의 서사와는 되게 좀 동떨어져 보이고 기존의 어떤 진부한 그런 예능적인 코드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생각이 계속 남아서 다른 두 명의 어떤 도전의 그런 과정과도 점점 좀 동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편은 좀 아쉽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편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어느 정도 고려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뭐 임창정 씨에 대해서 뭐 연예계 최고 골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진짜 거의 세미 프로 수준의 사람과 이제 경기를 해서 이제 이기느냐 마느냐 정도 그렇게 이제 저는 그 게임을 이해를 했어요. 굿샷. 임창정 씨가 어떤 부분에 되게 감탄을 하고 승리를 하는 과정을 봤을 때 박찬호 씨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 그리고 이제 세미프로급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정도로 이 사람이 지금 나아지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정도를 느낄 수가 있었고 어느 정도의 성장 서사를 이 에피소드에서 좀 만들어주지 않았나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는 약간 미군의 위원님과 비슷한 감상이었는데요. 사실 이날의 대결은 사실 그 대결 자체랑 보면은 조금 지루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약간 지루하려고 하면은 그때 갑자기 야인 시대 또 나오고 김도환 나오고 시라소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프로그램의 흥미를 이끌어갔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잠깐 재밌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제가 됐던 건 골프장 콘서트인데 박찬호 선수를 향한 응원의 마음이잖아요. 노래를 약간 개사해서 보여준다든가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박찬호 선수를 보면서 그를 응원하는 시청자들의 마음하고 약간 공명을 일으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봅니다. 자연인 부자인데요.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지난 29일 방송된 안 싸우면 다행이야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개그계 22년 절친인 김대희, 김준호 씨의 자급자족 선 라이프가 공개가 됐는데요. 안다행 최초로 자연인 부재 상황에서 당황한 두 사람이 티격태격 케미스트리를 보여주면서 자연식 끼니 만들기에 돌입했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지금 채소가 많단 말이야. 비빔밥 먹자. 저기에를 불을 붙여서 저걸 불을 붙인다고요? 절대 안 붙여 저거. 야 신문지 구해와봐 신문지. 어? 일로 와봐. 야 신문지 좀 구해오라고 빨리. 일로 와보라고. 뭘 자꾸 오래. 왜 불이 붙어야 뭘 밥을 할 거 아니야. 뷰 뷰가. 아유, 확 붙여. 나봐. 아니 이거 확 붙여야 돼. 야, 너 저 못 찢었어. 뭘? 이거 지도 아니야? 뭔 상관이야? 지도야, 지도. 안 돼. 이거 지도 아니야? 뭔 상관이야? 여기 지도에 다 있는데 지도를 태우면 어떡해? 미쳤나 봐 얘. 다 좋은데. 알았어. 너의 어떤 의지는 좋은데. 알았다고. 저것 때문에 또 시작이네. 야, 비켜. 억지 부리지 좀 마. 비켜 진짜로. 야 김치 어디 있다 그랬지? 몰라. 지도에 있었잖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지도를 왜 태우냐고. 거기 다 있었는데 식량이 위치가. 빨리빨리 여기 밥풀하고 여기 탄다니까? 뜨거. 타. 야, 왜? 탔네. 아니야. 야, 탔잖아. 야, 왜 금방 탔지? 야, 다 탔어. 아니 방금 전에 안 탔었는데? 다 탔잖아. 야 이거 빼. 아까는 좀 하얗긴 했거든요. 지금 완전 검해졌어. 불 조절을 또 했어야 되는데. 흥미로 밥한 아니에요? 흥미로? 검은 연기가 나. 저 정도면 용광로야 용광로. 거기 놓으면 안 되지. 여기 바닥에 놔. 바닥에 놓으라니까. 아니 이게 왜 다 탔지? 먹어 안 죽어. 이거 너무 탔다. 너무 탔는데. 야 이거 쓰겠다 이거는. 주걱이 더 하얗네요. 이번 회차는 평균 시청률 6.4%를 기록하면서 안 싸우면 다행이야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음식을 헤매고 본 적 없는 두 사람 때문에 웃음 폭탄.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 보이네요. 가족들이 TV 보면서 밥 탄다, 불 지펴라, 훈수 두는 방송은 처음. 말만 들으면 아빠가 자연인인 줄. 실컷 웃으면서 보는 이런 프로그램 너무 좋네요. 두 사람은 어쩌다 절친이 됐을까 의문이네. 환상의 콤비들이네요. 오랜만에 엄청 배 아프게 웃었습니다.
두 콤비의 좌충우돌 자급자족기로 인해서 웃음을 터뜨렸다는 시청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위원들은 안 싸우면 다행이야 이번 편 어떻게 보셨어요? 안 싸우면 다행이야가 리얼리티 프로그램인데 이날 방송은 약간 일종의 코미디 쇼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자연인이 없으니까 누군가 가이드를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주어진 것은 지도 한 장밖에 없었어요. 김준호 씨가 지도를 태웠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태웠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냐면서 둘이 막 싸우고 뭐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왔는데 시청자들 관점에서도 아니 왜 저렇게 했어?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장동민 씨가 등장하고 사실은 지도를 태웠지만 미리 사진을 찍어놨다 이런 장면을 공개하면서 이게 갈등이 고조됐다가 해소되면서 그런 부분이 좀 재미있었던 그런 회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편이 좀 달랐던 게 그건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어떤 툭툭 내뱉는 말투라든지 정말 짜증내는 모습들은 이 우리 일상에서 정말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보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몰입도가 생기더라고요. 처음부터 안 맞죠. 대나무 숲에서 이제 계속 사진을 찍자고 김대희 씨. 그래서 여기서 뭔 사진을 찍냐. 뭐 대나무 중독자냐. 이런 그냥 친구들 면박 주는 듯이 툭툭 내뱉는 게 상당히 재밌었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거 하나는 결국에는 또 오랜 시간 밥해 먹기 위해서 재료 찾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처럼 자연인 부재 상황이라든지 조금씩 다른 뭔가 장치를 넣으면 보는 입장에서 훨씬 재밌겠다라는 어떤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여태까지 이 프로그램을 지켜보는 동안 가장 많이 웃었거든요. 중년 남성들의 짜증과 막말이 주 정서를 이루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가장 싫어하는데 왜 그 포인트가 주가 된 이 프로그램에서 많이 웃었을까? 백도커 역할을 했던 신봉선 씨와 박영진 씨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특히나 신봉선 씨 같은 경우 저 두 분들은 실제로 뭐 개그맨끼리 MT를 갔을 때도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되게 폭로를 하게 되는데 이들의 어떤 생존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점을 이렇게 적절하게 짚어주면서 더더욱 이 상황을 굉장히 좀 코믹하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저는 후반부에 이제 깜짝 등장한 장동민 씨의 활약도 되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장동민 씨가 여기 와서 제일 후배지만은 이 두 사람에게 없는 뛰어난 생존 기술로 뭔가 새롭게 전력 구도를 재편을 하잖아요. 장동민 씨가 섬의 왕처럼 군림을 하고 두 사람이 굉장히 거기에 복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이런 식으로 좀 연출이 이렇게 반복될 때는 새로운 위계의 구도를 좀 보여주고 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좀 색다른 재미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토지 투기인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관련된 키워드인가요? 네, 3월 23일 방송된 PD수첩 LH와 투기 연대 기평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은 연일 새로운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LH 사태와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투기 실태를 집중 조명했는데요. 유출된 개발 정보를 바탕으로 토지를 거래했던 투기 세력들의 정황과 더불어 보상 산정가를 높이기 위한 수법들까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24일 6번째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시흥지구. 지역 주민들에게 땅을 팔라고 적극 권했던 부동산 업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연락은 오죠, 가끔. 연락은 많이 왔어요. 강사장이 매일 전화하는 것 같아요. 그때가 강사장님? 아유, 부동산 아저씨. 주민들 사이에 강사장이라 불린 이 사람은 실은 LH 간부였습니다. 강 씨가 광명시흥 신도시에 산 토지는 확인된 곳만 6필지. 그는 LH 직원, 지인들과 함께 64억 원 규모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강 씨가 LH 직원 5명과 함께 매입한 광명시 과림동의 땅. 신도시 발표가 나고 3일 후인 지난달 27일 아침 7시 반 트럭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프로급 솜씨로 비닐을 치고 묘목을 심은 뒤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흔하지 않는 나무들은 가격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잘. 몇 배가 튀겨지니까 내가 비용 좀 들이더라도 보상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LH 직원들이 산 땅들은 맹지도 여러 사람이 함께 샀다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의 땅을 국가에 양도한 사람에게 현금 보상 외에도 개발지구의 택지를 분양해 준다고 합니다. 같은 4000제곱미터의 땅을 4명이 소유할 경우엔 4개의 필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LH 직원들의 지분 쪼개기도 바로 그 때문. 그런데 토지 보상의 달인인 강 씨가 보상과는 무관한 개발지구 밖에 산 땅들이 있습니다. 시흥시 매화동 밭도 그중 하나. 신도시 발표 직전인 1월에 매입했습니다.
신도시 안에 걸 사놓고 아파트 특별공급이니 뭐 이런 거 받을 때까지 가려면 신도시가 끝날 때까지 가야 되니까 지정해버리면 이 땅이 바로 올라버리거든요. 그러면 한 3년 이내에 팔고 나올 수 있고 지정 전과 후의 가격이 계단식으로 확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3.3제곱미터당 200만 원을 주고 산 강 씨의 밭은 2달 새 12억 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공직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토지 투기 의혹에 대해 취재한 이번 방송,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댓글 살펴보면요.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투기에 나서니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심할 수가. 진짜 자괴감 드네요. 열심히 일해 돈 버는 서민만 바보 만들기 쉬운 세상이군요.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사안에 대해 상세하게 취재해서 다른 언론에 나오지 않는 부분까지 알게 해주는 방송이네요. 이처럼 수면 위로 드러난 토지 투기 의혹에 대해 분노하는 한편 관련 사안을 상세히 보도한 PD수첩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존재했습니다. LH와 투기 연대기 편,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댓글에서 보니까 예상은 했지만 저 정도인지 몰랐다. 그냥 제 마음이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맹지라는 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거기를 사고 뭐 자기들끼리 또 나눠서 사고 정말 5천만 원짜리 집을 이렇게 다수를 지어놓고 개발지역 외곽 경계에다가 막 땅을 그렇죠. 사고. 진짜 이거는 정말 수십 년 동안 쌓여온 노하우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더 분노감이 더 끌어올랐고 저도 모르게 아, 역시 땅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기보다는 뭔가 아쉬움이 진짜 있었어요. 실제로. 많은 상대적 박탈감 같은. 그렇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만한 결과가 나오게끔 계속해서 그런 감시 역할을 좀 더 촘촘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LH 사태에 대한 분노 중에 아까 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토지를 통해서 시세 차익이 남겨지는 것들 자체가 사실 굉장히 공정하지 못한 이슈인 건데 좋은 정보를 그들이 독점했다라는 거에 분노하는 그런 프레임이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PD수첩이 그 문제를 넘어서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거를 마지막에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저런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만이 한국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그 관점이 만들어진 게 되게 문제고 그런 부작용들을 감시해야 될 사람들이 공직자들이나 LH 직원들인데 그들이 뛰어들었다는 게 문제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짚어주면서 마무리한 것이 굉장히 적절한 엔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투기 의혹을 받은 당사자들이 공직자들은 저는 위법할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해명에 얼마나 많은 그 틈이 있는지를 되게 잘 보여줬어요. 그래서 법과 제도를 잘 아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투기를 하는가. 저들이 위법이 아니라고 그냥 빠져나갈 때 어떤 식으로 이들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를 무력하게 만드는가 그거를 더 철저하게 우리가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법과 제도의 그런 재정비도 정말 중요하고 또 그와 함께 우리 시대의 어떤 마비된 윤리의식에 대해서도 같이 돌아보자라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슈를 남긴 방송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도와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활용한 이들을 보면서 더 허탈함이 더해졌던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빈틈 많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끝나는 그날까지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비추는 PD수첩의 날카로운 취재 꾸준히 응원하겠습니다.